놀이처럼 즐기는 영어 동화책 읽기 엄마표 영어 리딩 이론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숫자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정말 영어책을 읽어주는 것이 영어 인계량을 가장 빨리 채워주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계량 크리티컬 매스를 공부했는데요. 이론 3편이죠. 혹시 듣지 않으신 분은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살짝 복습해보면 일상회화에서는 3,000단어면 98%가 커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22,000단어를 공부할까요? 22,00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22,000 어휘가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휘수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인, 식자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죠. 자, 3,000 단어와 22,000 단어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3,000 단어 자체에도요, 3,000 단어 자체에도 사실은 허수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과서의 3,000 어휘 리스트입니다. 3,000 단어죠. 일반적인 사전, 딕셔너리의 3,000 어휘보다는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2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사실 사전에서 말하는 3,000 단어는 좀 이상입니다. 하나짜리는 초등 단어이죠. 초등 필수 어휘. 그런데 지금 리스트를 보면은 수거 파트, 부동사 파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abandon,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볼까요? 그쵸? abandon 같은 경우에는 뭐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다, 버리다. 그런데 abandon ship 하면은 그쵸? 난파선 이런 뜻이 되고, with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with gay abandon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제멋대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뜻이 제멋대로 막 바뀌는 느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able 같은 경우에도 able man 이렇게 능력 있는 뭐 사람, 남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많이 쓰이나요? 그쵸?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죠. be와 to는 리스트에 있지만 be able to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맥락까지 같이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 단어, 그쵸? act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 단어는 뜻은 행동하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는 뭐 조항, 법률에서 act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1막, 2막, 영국에서 막이라는 이름도 쓰이는 것이 act입니다. 결코 초등 단어라고만 볼 수 없는 단어죠. 우리가 fast food라는 말을 하죠. 그쵸? fast food가 뭐예요? 정크 푸드죠. 정크 푸드. 그런데 quick food라고는 하나요? 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맥락과 자주 쓰이는 컬러케이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나 영화를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스크립트를 찾아보면 다 아는 단어들인데, 그쵸? 심지어 근데 뜻은 모르겠는 정말 참담한 상황 많이들 아마 겪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3,000 단어만 단순하게 외우면 일상회화가 80%, 85% 정도 다 이해되고 수능도 문제없어 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런 각각의 단어들의 다양한 쓰임, 그쵸? 맥락, 연어 등등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통계를 보면 학자들은 대체로 영어에서 1만 단어 정도를 공통 어휘라고 합니다. 일상 회화 중에서 빈도가 높은 5,000개, 그 다음에 이따금 사용하지만 중요한 5,000개, 이것을 합쳐서 1만 개의 공통 어휘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 대화 상황이나 수능을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postpone, 그쵸? 연기하다 이런 단어가 있죠. 연기하다, 우리 put off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단어들 3,000 단어에 들어있지 않지만 10,000 단어에 들어있는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죠. 네, 자, 좋아. 그러면 10,000 단어는 나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 공통 어휘 외에도 또 다른 극복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희귀 단어라는 것인데요. rare word. 이것이 독서나 말하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휘력의 궁극적인 힘은 1만 개의 공통 단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rare word, 희귀 단어를 이해하고 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왜 미국 교과서에서 어려운 단어를 학생용 책에도 마구마구 노출시켜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적정 수준의 식자로 살아가려면 1만 단어 이상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000 단어를 공부했던 것이죠. 정말 미궁 속으로 점점 빠지게 되는데요. 이래서 영포자가 나오는 거구나, 좀 자연스럽구나 생각하게 되죠. 레서 팬더인데요. 희귀해서 귀엽기도 하죠. 원래 귀엽기도 하지만 흔하지 않은 것은 귀한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쇄된 글에 얼마나 많은 희귀 단어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00단어당 레어 월드의 숫자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1000단어당 레어 월드의 숫자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6개월짜리 아이한테 어른이 대화할 때, 그죠? 6개월짜리 아이한테 어른이 대화할 때 몇 개의 희귀월드를 사용하게 되나요? 9개 정도, 그쵸? 9개 정도의 희귀월드를 사용합니다. 자, 리딩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무려 3배가 넘습니다. 거의 31개 정도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어른끼리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17개. 어른들 대화보다도 아이들 책을 읽어줬을 때 더 희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른 책은 이렇고요. 신문 같은 경우, 그쵸?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8개 정도.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스터디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단어를 2000번 또는 3000번 정도 들어야 그 말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단어를 아이가 말하려면 2000번을 해야 되느니 3000번을 해야 되느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희귀 단어를 2000번, 3000번 들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일한 노출 시간 동안 어떻게 빨리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나왔습니다. 어른의 말을 쓰고, 그쵸? 어른의 말을 씁니다. 아기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줍니다. 책 읽기. 맘마 먹어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어 라고 하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고급 어휘를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무서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만 4세 정도의 아이들, 만 4세 정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듣게 되는 어휘수입니다. 어휘수.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식자층, 그쵸? 식자층은 여기 100만이니까 4,500만, 그쵸? 4,500만 어휘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1,300만. 여기에서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급 어휘 자주 사용하게 되고 풍부한 인쇄 환경, 도서나 잡지, 신문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어휘수가 더 급격히 벌어지는데요. 부족한 애들은 보통 5,000 정도, 그쵸? 그 다음에 풍부한 그 리터러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2만 정도 단어를 구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22,000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G2 정도까지는 내가 얼추 따라갈 것 같은데 3학년 정도부터는 어때요?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이런 언어의 갭, 그쵸? vocabulary gap, word gap 같은 경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수집에 교수 나고 의사집에 의사 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허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득 수준을 탓하면서 울고 있어야 되나? 부족한 시간을 원망해야 되나? 그렇죠. 정답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독서입니다. 도서관 가시면 됩니다. 도서관을 자주 가는 아이들이 성적도 높다라는 통계치도 아주 많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이 문구는 학원 전단지나 도서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유명한 학자 크라시엔의 명언인데요. extensive reading이라는 것은 사실 다독이라고 번역되긴 합니다만 뭐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논해보기로 하고 네모에 들어갈 정답은 뭘까요? 독서가 best way, 최선의 방법이라기보다는 땡땡땡 방법이라서야 라는 건데요. 네, 많이들 아시죠? 유일한 방법이라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유일무이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더 정선된 표현을 써주고 더 자주 읽어주는 것이 최선이면서 유일한 선택지인 것이죠. 제가 임계량 이런 강의를 찍으면서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너무 진지 모드로 우리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하는 게 답이다. 그렇죠. 독서가 답이고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리딩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균형 이론의 구성 요소 컴포넌트 시간에 구경해 보신 그래프입니다. 이론편 2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미권에서 이렇게 5가지를 필수로 권합니다. 5가지. Phonemic awareness, phonics, vocabulary, fluency, comprehension. 이렇게 5가지를 해주면 우리가 또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거나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음소 인식, 그쵸? Phonemic awareness, 음소. 한국말인데 참 불편하죠. 그쵸? 네, 당연합니다. 이것은 영어 교육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음소 인식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계량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일상 회화 상황보다 대략 3배가 더 밀도가 높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시간에 3배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변에 영어 잘하는 아이치고 독서광이 아닌 경우도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대체로 16살이 되기도 전이라는 것을 종종 목격하셨을 거예요. 3년, 6년 영어 유치원이나 사립학교를 보내지 않더라도 책 읽기를 충실히 하면 어쩌면 그런 아이들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체감으로 정말 절감했던 것은 책 하나하나마다 아이가 새로운 어휘를 배워가는 것을 큰 장점으로 느꼈습니다. 책 읽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보캐블러리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다라고 느꼈는데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셨죠? 예를 들어 제가 원키덩키 저희 채널에도 안내가 있습니다만 원키덩키라는 책을 읽으면서 스팅키 딩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냄새가 난다 이런 건데요. 이런 스팅키 딩키 그쵸? 제가 아마 아이하고 일상 대화 상황만 했다면 책 읽기를 안 했다면 일상 대화에서는 절대로 안 썼을 단어였습니다. 저희 아이랑.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화장실 갈 때마다 스팅키 딩키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는 우리들의 시간을 세이브 해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음소 인식으로 만나겠습니다. Thank you. Bye.